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연화보살 디토입니다. 옷이 조금 어색하네요. 오늘은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또 들어왔습니다. 음, 저는 네 마리를 키우는데요. 강아지 네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는 제가 가게를 할 때, 상담실을 할 때, 명지대 후문 쪽에서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에미가 네 마리의 고양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픈 아이였나 봐요. 그 아이를 냅두고, 한 마리만 냅두고 그냥 다른 고양이들을 데리고,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울면서 비에 흠뻑 젖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조를 해서 저희 어머님 집에 병원에 가서 중성화도 다 했고요. 여름이었는데도 아주 추워서 덜덜 떨다가 되게 신기했던 건 따뜻한 곳에 가서 털을 말리고 먹을 거를 줬더니 잘 먹으면서 금방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삶의 의지가 있구나, 살겠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데려다 줬고요. 저희 어머니가 키우고 계시고 지금은 2년 정도 됐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저만큼 등치가 커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여러 마리 기르게 된 계기는 뭐냐면, 예전에 10여 년 전에도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큰 대형 마트에 장보러 지나가는데 음 그냥 뭐 고양이 무료 분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강아지를 보고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눈에 반해서 그냥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제가 영상에 올렸던 우리 첫째 콩이고요. 7살 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콩이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한 4, 5년 전에 콩이가 이제 조금 아팠었어요. 왜냐하면 도사견한테 물려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아프고 이런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적어도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를 나가는데요. 그날따라 동생이 조금 피곤해 하는 상태여서 제가 나갔습니다. 새벽에. 근데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2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생일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나가는데 가로등 밑에서 어떤 하얀 물체가 이렇게 있길래 강아지가 앉아 있구나 그냥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가로등 밑에서 봤을 땐,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 강아지도 염색을 했잖아요. 염색이 돼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귀에, 발에 다 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데리고 와서 유기견을, 물론 뭐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긴 했지만 아무도 그 강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었고, 유기견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키웠습니다.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뭐 자궁 적출 수술도 했고요. 또 약값이, 이 친구가 버림받은 거였는데 이름을 이쁨을 못 받았다고 제가 이쁜이라고 줬거든요. 이쁨 많이 받으라고.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마음 아팠던 부분이, 수술하고 이제 거의 나아서 또 버림받은 게,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어 버림받은 게 뭐냐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발이, 보통 자기 발에 한 4배 정도로 부을 정도로 아주 약을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잘 먹이고 병원을 잘 다녀서 많이 나아진 상태였는데, 너무 마음 아팠던 거는 그렇게 괜찮아지고 나서 저희 집에 적응하고 2년 정도 살고 제 생일 달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고 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데리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저씨가 사과도 없이 그냥 막 욕을 하면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지. 케어를 해야지." 이러면서 유턴해서 도망갔답니다. 근데 제가 무속인이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이런 마음에 저희 신할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꼭 찾게 해 달라고. 뭐 제가 또라이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유골함을 가방에 넣고 3일 동안 이 동네를 돌면서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결국 찾았습니다. 느낌으로 그 할아버지를. 근데 동생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또 개인적으로 별로 차에 관심이 없어서 특정 차의 디자인을 보면 보통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흰색 차다. 오래된 차처럼 보인다. 어떻게 생긴 할아버지고 말랐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벽 6 시에 나오시는 거를 잡았는데 어두컴컴할 때 겨울이니까. 근데 사람이 정말 웃기죠. 이분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저를 쳐다보시는데 움찔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분은 저를 모를 텐데. 근데 제가 솔직히 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속인이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아 나는 이 사람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너무 어른이고 할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찰나에 딱 영상으로 보였던 부분이 음 그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어디가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아프면서 돌아가시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아 이렇게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게 됐고요. 그 유골함을 가방에 넣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강아지를 한 마리 애견센터에서 입양을 했고 그 두 아이가 어 아이를 낳아서 지금 막내 이쁜이가 되었습니다. 이쁜이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고 싶은 욕심에 다시 이쁜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고요. 그리고 콩이가 아플 때 참 그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가서 엑스레이부터 모든 MRI 촬영까지 다 했는데도 이유 없이 허리를 못 피는 거예요, 콩이가. 고개를 못 들어요. 척추 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낑낑대고 아파하면서. 그런데 병원을 두세 군데를 돌면서 검사를 하면서도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사실. 약은 먹였지만 뭐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쪼금 비싸게 받고 돈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뭐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근데 두 번째 병원까지 갔을 때 진전이 없어서 집 근처에 세 번째 병원을 가면서 제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영적으로 무속으로 봤을 때 무슨 이유가 있고 인연법이 있어서 얘가 아픈지도 몰라 하고 세 번째 병원을 가서 우리 미순이를 만났습니다. 시바견이었고요. 시바견이고 3 개월 때 다리가 부러졌는지 다쳐서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있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병원에 방치한 채로 주인이 그냥 "못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유로 병원비는 냈는데 거의 버리다시피 한 강아지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냥 케이지의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이가 어른한테 안기듯이 양팔을 제 어깨 위에 올리고 얼굴을 제 얼굴 쪽으로 파묻으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데리고 가도 되냐?" 그랬더니 데리고 가셔도 된다." 근데 5 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왜 버렸으면서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올 때 5 0만 원을 받았다. 썼다. 그래서 5 0만 원을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정말 기가 막혀서 음 안 줬습니다. 안 줬고 5만 원만 주고 제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1 년이 넘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고양이를
고양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구조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구조한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입양자까지 해서 어 그 입양자가 잠깐 여행을 가느라고 옛 직장 동료에게 그 고양이를 맡겼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사라졌다고,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행을 다녀온 그 사람이, 주인이 CCTV를 보니까 그 고양이를 죽여서 산에 묻고 와서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왜 이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비한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범인을 색출해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지만, 더불어서 고양이에 대해서 왜 또 얘기를 했느냐, 동물들도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고마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표현하잖아요. 화나는 것도 있을 거고 감정이 있고요. 제가 무속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로 사람끼리는 상처 주고 서로 안 좋게 갈 수 있고, 그런데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학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벌 꼭 받습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어떻게 지나갈진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이 당신을 따라가서 꼭 복수 아닌 복수를 할 수도 있고요. 당신 명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강아지, 고양이, 제가 개인적으로 강아지, 고양이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에는 영이 있고, 또 본인이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 고양이, 강아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들이지, 학대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간이 만든 법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죽이고 내 맘대로 학대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벌 꼭 받습니다. 요 전편에 말로 한 거 비교도 안 되게 받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절대 안 그러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영상이 조금 퍼져서 강아지, 고양이 학대하시는 분들 생각을 좀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무속인일 뿐이고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편에 얘기했죠. 또 말이라는 게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고 쌓여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악행이 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제 주장을. 여러분들 절대 말 못하는 짐승 학대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생뚱맞지만 서로 사랑해주고 동물들도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학대하지 않는, 학대받는 동물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하보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